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그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정리표 다 받으셨죠? 예, 예. 지난주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사실 이것도 한 몇 달짜리 강의를 여러분이 천재반 수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표 받으셨죠? 예, 이게, 예, 오행의 사실은 개념을 우리가 좀 다 소화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그냥 남들 이렇게 3개월에서 최소한 한 5, 6개월 배워야 감이 오는 걸 그냥 1시간에 맞춰버렸으니까, 예, 하여튼 대단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전달하는 셈이 되는데요. 그 위에 표 보이십니까? 우리 이제 장명에서 주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생극설에서 이게 소위 상생, 또 상극이라고 하는 조화 요소를 보통 이제 자음의 오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전체 장명 이론에서는 아주 비중이 큰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텍스트 이런 걸 사보시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위 이제 자음의 오행 배속 있죠. 거기 보면은 소리에서 기역, 그러니까 아음이죠. 아음, 설음, 후음, 시음, 순음. 요 자음의 어떤 오행 속성이 가급적이면 상생을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게 절대적인 어떤 원리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극적인 요소가 있어도 막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간단한 거를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 할까요? 길동이 동자가 김길동. 자, 김길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안 되죠. 한글 발음이 어떻게 되죠? 김길동이 되죠, 그죠? 김길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합을 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리적으로 보통 이제 따지는 것이 있고, 요게 6획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획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획수나 수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론이 좀 정리가 된 게 1900년대 한 초쯤일 거예요, 아마. 초쯤에 통계적인 어떤 요소와 학술적인 요소로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표만 나눠드는 거 있죠.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제 수리 이론을 갖다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장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걸 비중을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보통 두고, 그다음 발음에 있어서 자음의 발음이 여기 기역이니까 오행상으로 어디 속합니까? 목에 속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길동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 그다음에 동은 디귿이니까, 그죠? 화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무리지어서 목과 목은 서로 무리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속성상 자, 이렇게 다음에 있는 기운과 대체로 이제 또는 이렇게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서로 뭐냐면은 상보적인 관계, 또 서로 나아주기 좋은 관계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설요? 생극설에서 상생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제 두 칸 건너서 있는 요런 어떤 글자들끼리의 조합을 어떻게 안 외부에 있는 게 극에 의한 관계, 그죠? 극에 의한 관계로서 이제 가급적이면
서로 이렇게 오행적으로 연접해 있거나 무리지어서 낳아주는 관계를 보통 자음의 그 발음상 좀 좋은 발음으로 친다는 거죠. 좋은 발음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이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가진 건 아닌데, 기왕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 구조나 모양새로 채택하는 거죠. 이제 요 생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개념이 굉장히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한다면, 생해준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목이 봄이고, 그 다음 화가 토가 여름, 또 늦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봄과 겨울은 서로 뭐냐면 연접하여서 서로 낳아주는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은 또 뭐냐면 여름을 또 낳아주는 관계다. 이렇게, 서로 뭐냐면은, 손쉽게 기운적인 어떤 연결성,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상생의 어떤 모양새인데, 주로 이제 어디에서 주로 많이 채택했었냐면, 풍수 아시죠? 풍수. 풍수에서도 대체로 서로 이렇게 서로 생긴 모양이나 기운이 비슷할 때 그게 순하다는 거죠. 순. 그 사람 성질이 참 순하다 이렇게 말해도 그죠? 순 반대말은 그 역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운을 거스른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이제 보통 형태를 따지거든요. 여러분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확장하면,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도 제가 보기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1번 이렇게 붕긋하게 올라오는 모양 같다. 2번 아니면 동그랄 것 같다. 어떤 모양이 목에 해당해요? 그렇죠. 1번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풍수에서도 오행산을 나눠요. 오행산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형은 이렇게, 금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수형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치르고 있는 모양. 그 다음에 화형은 불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형, 우리가 화형, 그 다음에 토형, 금형, 수형 이렇게 해서 그 풍수에서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이 드러난 걸로 보니까 그 기운이 많이 부여된 걸로 봐서 요런 어떤 기운들이 어떻게 해요? 요 산이 끝나자마자 끝나는 자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화형이죠. 그죠? 그다음 요 놈은 수형이 되겠죠. 그죠? 수형.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 뭐겠죠? 이런 수형산이 있으면 요 두 기운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그 상보적이나 상보는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상생.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서로 억제를 하는 개념이에요? 서로 억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불기운이 더 강해지면 물기운이 약해지고, 물기운이 강해지면 불기운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기운을 억제하는 이런 관계로 있는 것을 일종의 그 갈등 국면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 갈등 국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꺼린다. 풍수에서는 이제 이런 그 순을 많이 선택해요. 채택해서 기왕이면 목 다음에 화, 그다음 화 다음에 토, 이런 식으로 쭉 산의 모양새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더 좋게 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아주 또 전문가들은 이제 또 이것도 뭐냐면 적당히 그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대립이 잘 되어 있는 모양은 오히려 이렇게 순하게 연결된 것보다 원래 좀 더 좋게 치는 그런 원리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게 지금 처음 배우는데, 야, 그럼 뭐야? 어느 게 좋다는 거야? 지금 헷갈리게. 근데, 처음에는 지금 개념이 이렇게 한 가지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는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걸 더 좋은 걸로 친다.
그러나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풍수나 장명 이런 데서는 이런 어떤 오행의 기운적인 연결, 순성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좋게 치기 때문에 보통 장명가들한테 보통 의뢰를 하면 우리가 김씨다 이라면 김이라면 그 다음 부자에다 뭘 배치느냐면 병 아니면 비읍, 뭐 미음, 민 이렇게 그 다음 지읒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그죠? 뭐 김병재, 뭐 병조 뭐 이런 식으로 자음의 오행을 먼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고정해놓고 이제 이름을 지어나가는 그런 패턴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로 이걸 좋게 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정도를 일단 이해를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명에서 이제 지난 시간 걸 우리 쭉 한번 정리를 한번 봅시다. 크게는 우리가 음량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오행적인 요소, 그 다음에 수리에 의한 요소인데, 이제 오행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음의 분류죠. 음의 분류에서 주로 이제 자음을 위주로, 자음을 주로 만들고, 그 다음 음량은,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성모음, 음성모음 기억납니까? 아야오요, 어여우유 기억납니까? 아야오요, 어여우유. 그 제일 앞서 가는 거 이렇게 한번 해드렸는데, 그게 대체로 이제 모음, 여기서는 오행적으로는 주로 자음, 자음이 아들 자자죠. 모음에 대한 어떤 대비된 개념이니까 모음에서 양성하고 음성모음하고 양성모음은 뭐예요? 양성모음은 아야 오요, 음성은 어여 우유. 그 다음 중성은 의하고 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생긴 모양만 눈치만 빠르면 돼요, 이게. 그죠? 옛날 훈민정음 제자원리 책에 보면 요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평선보다 어떻게 해요? 위에 올라가 있는 기운이 많으면, 그렇고, 그죠? 또 요걸 갖다가, 문짝이라고 본다. 문짝의 바깥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짝의 바깥쪽에 있으면 이게 무슨 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 그 다음에 거꾸로, 이것도 눈치가 빠르면 되죠. 그죠? 자, 어떤 지평선이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 밑으로 기운이 내려와 있으면, 음성모음이죠. 그 다음에 우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여가 다. 그죠? 음성모음. 아야오요, 어여우유. 그 다음에 의하고 이는 중성모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명이 이론에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 옷을 딱 디자인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옷의 어떤 치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앞면이 어떻게 해요? 길면 뒷면도 길게. 뒷면이 길고 또 팔 길이는 어떻게 해요? 같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길기 때문에 저쪽도 맞춰주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수치 개념이라면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디자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디에다 포인트를 줄 거냐, 뭐 주름을 지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의 디자인 개념이에요. 디자인 개념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양성이나 음성, 이런 것들의 교환성이 발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가급적이면 모음 조화보다는, 모음 조화는 뭡니까? 우리가 양성은 양성끼리 발음이 편하죠. 그죠? 음성은 음성끼리 모아서 할 때, 발음이 이렇게 편한 우리 모음 조화 현상 있죠? 모음 조화. 맞나요? 그게 하도 오래돼갖고. 모음 조화가 보통 형용사 같은 데 보죠, 그죠? 뭐, 퍼르타 이러면, 퍼라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퍼라타.
예, 예. 퍼렇다. 그다음에 파랗다. 그죠? 이렇게, 뭐, 경용사든 뭐, 의태어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석상 경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양성모음은, 이렇게 아야오요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마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욕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욕말을 할 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자기 기운을 던진다. 그랬을 때, 야이, 뭐 할, 놈아, 이렇게, 그죠? 할 때 전부 다 어떤 모음이에요. 전부 다 아야오요잖아요, 아야오요. 야이, 뭐 할 놈아, 이렇게. 우리 사내가 등산을 가가지고 크게 고함을 지른다. 어떻게 해요? 여후, 이렇게 해요. 야호, 이렇게, 야호. 예, 야후, 그죠, 그죠. 야호잖아, 야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양성모음이라야 발음이 우리가 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구 게임 할 때 보면 상대방한테 야유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이게 우하는, 이게 우가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 음성모음이라는 게 주로 내가 가진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운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유를 어떻게 보내요? 우 하잖아요, 그죠? 우. 그러니까 우는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니까. 고함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 하는 거하고, 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크게 발성이 되는지. 그게 모음의 속성상 어떻게 해요? 그 발성 자체가, 기운을 갖다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음성 모음은, 발음 자체가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양성이나 음성의 모음의 어떤 그 음량 요소를, 물론 이제 요 이론은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 그 텍스트에 뭐 언급된 데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일종의 그 소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음량적인 요소로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량 요소에서는 또 이제 수리 면에서의 또 음량 이런 거 따지는데, 요 경우에 봐보세요. 이게 홀짝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짝수, 이렇게 해서 그 음량의 어떤 편중성이 발생해 있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글자 자체의 그 수리적인 요소가 음량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양을 가급적이면 꺼린다.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음양음이든 채소 음양양이든 이런 식으로 음량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좋게 친다는 거죠. 이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의 배치를 가급적이면 서로 이름에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기역으로 시작한다면 이게 오형적으로 목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이거 가장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양새로 만든다면 자음의 오형을 목, 화, 토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목, 수, 금,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발음 어떻게 해요? 니은, 디귿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는 뭐냐면 히읗이니까 이렇게 김태희, 그죠? 보이세요? 김태희, 김난희, 그죠? 이렇게 자음의 어떤 오행을 이렇게 서로 먼저 우선적으로 고정을 먼저 해두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음이나 비읍,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읒, 지읒, 상지읒 뭐 이런 것들이 오겠죠. 치읒 이런 것들이 자 왔을 때 김민정 그죠? 이런 식으로 김민수 이런 식으로 자음의 오행이 이렇게 서로 연접을 해서 서로 그 소통되는 그런 모양새를 해주는데, 요걸 이제 가급적이면 보통 하나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크게 장면 이론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초보적인 어떤 텍스트에는 여기 상당히 아주 뭐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제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길동이가 어디 간 거예요? 길동이 치워버렸네. 자, 길동이. 자, 기왕 길동이를 했으니까 길동이로 달립시다. 자, 길동이가 6핵, 12핵. 이름은 길동. 자, 오늘 이제 수리 요소로 이렇게, 이제 수리 부분에서 이제 수리의 길흉이 되겠죠. 좋고 나쁨을 쪼개보는 그런 걸로. 이제 요걸, 뭐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성씨의 획수를 하늘로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의 숫자를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땅에 맨 마지막 글자를 지, 이렇게 하늘, 사람, 땅의 그 수리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고, 요 글자끼리의 그 서로 그 조화나 작용을 대체로 그 숫자를 그 서로 더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가지 형태로 쭉 분류를 해가지고 원형 이정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원형 이정 개념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주역 같은 걸 보면 이 원형 이정이라는 표현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원이 뭐냐면 어떤 그 씨앗 이런 것 뜻이에요. 씨앗과 시초, 어떤 기운의 씨앗과 시초.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은 기운을 이렇게 펼쳐내는 거. 형통할 형자죠, 그죠? 형통할 형자니까 자기가 가진 기운을 쭉 펼쳐내는 거. 만사 뭐라 합니까? 형통이거든요. 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형통하다. 이렇게 자기 기운을 그대로 쭉, 그러니까 만 가지 일이 쫙 뜻한 대로 밀고 나가지고 펼쳐지는 거. 그게 만사 형통이란 말 할 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룩한 모양새, 결과.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다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이렇게 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에 어떤 기운을 서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 봄이 뭐냐면 싹이에요, 싹. 그죠? 그래서 이 봄에 이 드러나는 게 이게 어뜨문자로도 쓰잖아요. 어뜨문자, 그죠? 딱 첫 시작. 첫 끝발이 무슨 끝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 다음 단계를 안 봐도 알겠다 이거죠.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어떤 어린 기운이 지 개성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단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아지, 알이 이런 거 붙이는 거죠. 병아리, 그죠? 병아리.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이 서서히 지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원이라고 하는 글자의 개념에 그대로 결부시켜서 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운의 시작, 그다음 발산, 결실, 마지막 수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 글자의 조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원이 뭐냐면 사람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친 게 18핵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하늘과 사람의 숫자를 더한 거 14. 그 다음에 이는 하늘과 땅을 합친 거 20. 그 다음에 정은 다 합쳐서 26. 이렇게 했을 때 이 원형 이정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뭐냐면, 원은 그럼 언제를 지배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소년, 청년, 장년, 말년 이렇게 배분한다면 원은 어디쯤 될 것 같다? 소년, 그죠? 소년. 아주 어렸을 때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 숫자의 기중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은
뭐 청장년, 그 다음에 이는 장년, 그 다음에 정은 말년 또는 마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표를 한번 봐보시죠. 표. 여러분 지난번에 숫자표 없습니까? 숫자표. 숫자표 있죠? 숫자표가 지난번 나눠드렸는데, 여기 수리조합 이렇게 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없으시면, 달라고 하시죠. 고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숫자표, 물론 이제, 텍스트에는 좀 더 뭐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대체로 막 기중 정도의 의미를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본 다음, 자, 여기서 자, 숫자 18 한번 가보세요. 18. 보이죠? 자, 18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좋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발전격 융창운이다, 그죠? 근데 14액은 2, 3 파괴가 의미가 나쁘죠, 그죠? 그 다음에 20획은요, 공허험한, 그죠? 상당히 숫자 의미가 나쁘죠. 그 다음에 26획은요, 그래서 이 길동이라는 이름은, 뭐, 어떻게 이해를 될 것이냐. 그 장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름이 디자인이 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량도 치우쳐 있고, 전부 짝수. 그죠? 그 다음에,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그나마, 자음의 어떤 오행이 서로 어떻게 연접하거나, 상생하는 구조에 있다. 요건 좀 잘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수리를 보니까, 이게 안에, 우리가 옷을 만들면 아직 호주머니 붙어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뭐, 뒷면, 앞면에 길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옆에 팔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수치적인 요소가 어떻게 해요? 이게 언밸런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언밸런스가 나 있으면, 이런 언밸런스가 나 있는 옷들은 그럼 어디에 주로 많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이나 용도에 쓰이겠죠.